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요. 좀 빠르게 마감시켜버리고 싶네요. 그 정도예요. 그러게요.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15분 남았는데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종목 3가지 저희가 투자 의견 조금 더 쉽게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옥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옥션 하면은 우리가 뭐 미술품 시장도 있지만 NFT로도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장 5%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달 들어서 조금씩 고개를 더 들고 있습니다. 서울옥션 다시 부각받을 때가 됐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죠. 네, 처음부터 좀 의견이 나뉘어졌는데요. 일단 정용 과장은 좋게 본다.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울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옵션 같은 경우에 네. 이런 NFT 관련해서 이제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뭐 엄청나게 뭐 상승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런 NFT 관련 거품이 좀 꺼지면서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재차 주가가 조금씩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거품은 좀 걷어진 그러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작품이라든지 또 이제 리오프닝이 또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미술품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 쪽에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서울옵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난해에도 큰 폭의 이런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꾸준한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이러한 좀 실적 성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모멘텀이 당분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사용관 차장님은 나는 아직 보지 않겠다. X 의견이신데요. 네. 보지 않겠다는 아니고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쌍바닥을 이것도 좀 기술적인 부분을 저는 요즘에는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2월 달 말에 바닥으로 갔었던 2만 원 부근 여기였었죠. 여기하고 지금 5월 초중순 정도에 2만 원 한번 찍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121선까지 돌파하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러한 수급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보고 있는 선 한 27,000원권 이상까지긴 한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 잘하고 나왔을 때 기대 수익률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신규 매수는 지금은 자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미국의 물가지표 나온 이후에 27,000원대 초반에 강하게 뚫는 모습들이 수급과 동반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점을 지나서 사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옥션에 대해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공모가 수준까지 내려온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사실 기대가 좀 컸던 상황 속에서 상장을 했고 그 이후 바로 우려가 섞이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다시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X 주셨는데요. 사용호 사장님, 사실 네.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뭔가 은행권, 금융권에서의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랬었죠. 그 성장성 네. 모멘텀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의견 주시기도 했는데 네. 어쩌다 주가가 이렇게 됐으며 왜 지금 구간에서도 매력적이지 않다? 덜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게 좀 고밸류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3대 은행들 막 시가총액 합한 것보다도 많다라고 얘기가 한창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 굉장히 풍부하게 풀려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를 높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장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카카오 그룹주, 이 뱅크는 아니지만 이대주주의 어떤 이탈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룹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급 상황들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물량들을 받아가긴 했지만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집계상으로 봤을 때 지금 2시
미국인들이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13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따가 뭐 한번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얼마나 팔았는지 짚어드릴 텐데 일단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양만큼 전부 다 받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누가 나눠서 사가겠습니까? 개인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이런 차트상의 흐름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 38,000원 정도 일단은 지지받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가 하방으로 뚫린다고 하면 오히려 손실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거나 일단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카카오뱅크 정말 말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구간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좀 피할 수 있다면 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볼게요.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계속 시장이 관련 수혜주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주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쌍방울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장은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네, 좀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네, 그렇죠. 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광림,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 산하에 이제 네. 광림이 이제 꾸린 이제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금 를 좀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에 참여를 했다가 무산된 그런 또 전례도 있고요. 사실 뭐 지금 뭐 쌍방울이라든지 광림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뭐 10%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쌍방울 인수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뭐 투기적인 그러한 좀 주가 변동성이 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또 쌍용차를 인수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성과가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또한 지금 뭐 쌍방울과 또 광림이라든지 이러한 재무구조라든지 이러한 기업 규모를 봤을 때 지금 뭐 쌍용차 같은 경우는 매각가가 지금 한 4천억 정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부채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과거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인수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사실상 뭐 쌍용차의 회생보다도 그런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 자산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자산들의 좀 매력을 느껴서 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좀 시장에서는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또 쌍방울이라 비롯해서 이러한 쌍용차 인수에 참여하는 이러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얼마만큼 또 시너지 효과라든지 인수 이후에 또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좀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부분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좀 단기적인 이런 테마성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마감 OX로 세 가지 종목 봤고요. 마지막으로 마감에 산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장 마치기 전에 살 마지막 종목 뭘까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원전 확대 수혜주와 K9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또 방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방산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방산 중에서 K9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K9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K2라는 게 있어요. 또. 네, 근데 그쪽이 원래는 이게 대북 테마주로 좀 많이 묶였던 종목이에요. 철도. 철도 관련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큰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철도? 네. 로템? 현대, 로템. 현대 맞아요? 로템이죠. 네네. 죄송해요. 네, 맞아요. 자, 종목 열어볼게요. 네. 네. 현대 로템과 한전 KPS 두 개를 갖고 오셨습니다. 먼저 현대 로템 볼게요. 네. K2면은 사실 그 의류 브랜드가 생각나긴 하는데. 네, 그쪽도 좀 생각나시죠? 네. 네, 이쪽은 이제 전차 쪽이에요. 방산 쪽으로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철도 같은 이런 쪽들 굉장히 테마주로 대북 테마 할 때마다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물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 자체가 제일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만 묶여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실적을 못 내줬었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고 어떤 방산 쪽의 흐름을 글쎄요 제대로 좀 받았다라고 보기에도 다른 한화 어떤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들하고 대비했을 때는 조금 못 올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K2 전차 수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일 연속으로 올랐고 11일까지 지금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산 수출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K2 전차에 대해서 노르웨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평화의 유지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비용들이 계속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무기들에 대한 수입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분율이 2월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 가까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분율 자체가 5%를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이제 1월 말의 가격과 산바닥을 잡은 이후에 17,000원대에서 지금 23,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제하고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는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분율 늘려나가는 모습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종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려 볼 테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상단 부근 27,000원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좀 드렸고요. 일단 매수가는 글쎄요, 조금만 더 열어놓고 수급이 좋아서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 5일선 정도 터치하는 가격 한 21,000원 중반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정도까지 조금 열어놓으시면서 매수한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27,0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7,000원까지 제시해 봤고요. 이번에는 정혜웅 과장님의 종목 들어볼게요. 한정 KPS를 갖고 오셨습니다. 원전까지. 네네. 네. 지금 뭐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제 대선 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이제 주식이죠. 근데 대선 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선제적으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는 역시나 좀 이러한 좀 믿을 수 있는 좀 정책주로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이제 탄소 중립 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노후 화력 발전소들이 이제 조기 폐쇄가 됐고요. 여기에 또 국내 이제 원전 가동률도 이제 연전도 이제 축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전 KPS 같은 경우에 계속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원전 확대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 그 확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특히나 이제 가동 원전 기수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경상 정비라든지 계획 예방 정비 매출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즉 이제 일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향후에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한울 지금 3, 4호기는 2024년과 2025년에 지금 착공할 예정이고 2025년에도 고리 2호기를 시작해서 매년 지금 노후원전 연정 운영 심사를 지금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원전을 늘려나가는 그런 좀 정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표적인 좀 정책 수혜주가 한국전력이었는데 이번 한전 KPS 같은 경우 이번 정부에서 대표적인 좀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또한 지금 폴란드, 체코,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전 KPS나 정책 수혜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정 KPS. 그럼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종가 베팅을 해본다면은 전략은 뭐 중장기 혹은 단기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일단은 지금 지난 이제 3월에 이제 대선 전에 이미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가가 3만 원 초반에서 4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재차 이제 3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 오늘 종가로 보시자라고 한다면 지난번 3월 이제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즉 이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기 이전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반영됐었던 당시 주가선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선 보시면서 최근 이제 저점 라인이죠. 그래서 3만 5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한 3만 원대 지금 중반 가격대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 KPS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감 매살 종목으로 한전 KPS, 현대 로템이 나왔고요.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볼게요. 결국 낙폭을 더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13%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중소형이 좀 버텨주긴 했습니다. 몇몇 테마주들이 눈에 띄었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0.86% 하락하면서 869.81포인트, 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